네. 자, 바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기까지 봤어요. 그 처분, 여기 봤거든요. 처분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하자. 그 바로 전까지 봤어요, 보기는. 그래서 아니요, 봤나? 고시대? 절차의 하자, 독자적 위법성. 잠깐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몇 페이지까지 보셨는지 기억나시나요? 348까지 그죠, 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조금 우리가 이제 그 기억을 더듬을 겸 해서 한번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위법 판단할 때요. 위법성 판단할 때, 이제 이거는 본안의 심판 중에, 본안은 심판한다고 하죠. 근데 심판은 심리 플러스 판단이라고 했어요. 이 심리는 소송자를 수집하는 그 방식 자체를 심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심리에서는 주장 입증이, 그러니까 그 사실 자료와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게 이제 본질 중에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못하면 심리 미진이라 그러기도 하고, 체증 법칙 위반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판단 있잖아요. 판단 영역에서는 이제 법리 오해가 나오죠. 법리 오해. 그러니까 항고 사유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판단 그 지점에서 어떤 판단하냐면 준에 절약합니다. 주체의 하자, 그 다음에 내용의 하자, 절차의 하자, 그 다음에 내용의 하자, 형식의 하자는 굳이 말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이제 세 영역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건데요. 이 주체하자 파트에서는 이 독임청 있죠. 독임청. 시장, 군수, 구청장을 독임청이랍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하자는 당연무효입니다. 근데 당연무효니까 이걸 뭘 물어보냐면 여러분 변시에서는 꼭 이렇게 나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발생합니다. 주체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성결 문제를 물을 때, 10점 혹은 15점 하면은 13줄에서 15점이면 20줄밖에 안 돼요. 그럼 20줄 안에 다 써야 되거든요. 20줄 안에 다 써야 돼요. 20줄 안에 다 써야 되니까 요렇게 있잖아요. 당연하다는 것을 물어봅니다. 당연한 걸로. 그런데 독임청의 이 권한이, 시장군수 구청장의 권한이요. 이 권한이 기관 임사무로 넘어왔어요. 그럼 그 기관 임사무를 재임을 했을 경우 그 임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예컨대 이 장관의 권한이에요. 그럼 이거는 국가사무예요. 이 국가사무 서울시장에게 기관 임을 했습니다. 서울시장은 처음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임을 해버렸어요. 근데 재임을 할 때는 재임 방식이 있습니다. 그 재임 방식을 뭘로 했냐? 서울시 조례로 했어요. 이 시험 문제가 이 변시에서는 특이입니다. 특이.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풀이하는 논리가 처음에 기관 임 사무에 재임이 가능할까? 이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재임은 헌법 제75조에 있습니다. 75조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할까? 가능하다. 근데 가능한데 이 헌법에 있는 그거는 법률 규정, 법률을 제정하는 재임이고 요거는 사무의 재임입니다. 사무. 이 사무의 재임은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 임의 이탈 관한 규정 제4조에 있다. 요거를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재임의 일반적 근거조항이라 그래요. 그럼 참고로 그럼 일반적 근거조항의 대칭어인 개별적 근거조항은 어디 있냐? 건축법에 가보면요. 개별법에 장관의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법률 규정이 있으면 그건 개별적 이임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재임이 가능해요. 이것 때문에 정부조직법부터 행정권의 임 및 이탈 관한 규정 이거 줍니다. 여러분들한테 시험에서 참조 좀 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재임이 가능하다면 그 재임 형식은 적법하냐는 거죠. 이 재임 형식은 승인과 규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조례로 했다는 거죠. 그럼 조례로 가능한가가 문제되죠. 그럼 조례로 가능한 거는 지방자치법 28조로 가야 되겠죠. 즉 조례의 제정상 그 사무가 문제되는 거죠. 그 사무가 되냐는 거예요. 재임 사무가. 그랬더니 기관 임 사무로는 조례 제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형식은 뭐냐 했더니 서울시장이 재임 규칙이고 이 규칙을 서울시장이 만듭니다. 재임 규칙을 자기가 만든 다음에 장관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임해도 되겠습니까? 승인을 받으면 이 규칙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재임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 위법한 재임 형식에 의하여 행한 구청장. 이제 구청장이 위법한 재임에 의해서 자기가 그 기관 임 사무를 재임받았잖아요. 이거 근거 없는 처분이 되죠. 그러면 이 구청장의 조사 처분의 결과 수집된 진실한 자료에 의한 시장의 처분.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했잖아요, 이거요. 행정조사에서. 그래서 그 논의 그대로 위법한 세무조사로 수집된 진실한 과세정보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행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효력 논의와 동일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 앞에 요것도 조례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위법한 세무조사로 수집된 진실한 과세정보 요 두 개를 여기다가요, 조합형 컨비네이션 한 문제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절차하자 파트에서는요, 처음에 절차법 적용의 문제죠. 행정위 3조 2항 제9호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자, 이협사청입니다. 이유제시 2, 기관 간의 협의, 사전통지, 청문, 약식청문, 정식청문. 약식청문은 의견 제출의 기회 제공이라고 그래요, 별도로. 정식청문 우리가 흔히 청문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협사청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이협사청은 행정절차법 21조부터 23조 사이에 있어요. 23조가 이유제시, 그 다음에 22조 의견 제출의 기회 제공, 그 다음에 23조 사전통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된다 하더라도 혹시 생략사유는 없나? 생략사유. 그 다음에 그래서 생략사유가 없어요. 그러면 절차상 하자의 독자성 인정 문제가 되고요. 만약 독자적 위법사유라면 그 하자의 정도는 뭐냐? 취소사유에 그친다. 이렇게 이런 스토리를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절차자 파트는. 자, 그다음에 행정절차법 3조 제2항 제9호 이거 우리 변호사 시험 특이의 사례형 특이의 기록형에는 안 나옵니다. 이거 사례형 특이입니다. 이거 최근에 나온 거예요. 최근 특이의 무지하게 많이 물어봐요. 이거 희한하게. 왜 징집 소지,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화, 이거 특히 난민하고 귀화 문제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오고요. 요거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습니다. 날선 조정 중재 제정 안 나옵니다. 있긴 한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당 행정 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어떤 대통령을 정하는 사항인데 그게 바로 이거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이렇게 됩니다. 그럼 판단 절차로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기화 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혹은 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판례가 아니다. 그럼 뭔데?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기하라든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같이 플러스해서 검토해야 된다. 플러스해서 검토해야 된다. 요거는 뭐냐면 원래 행정절차법을 만든 이유는요. 그 위에 있는 거 있죠.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기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하고 그 밖의 처분에는요. 행정절차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봤어요. 왜요? 행정청의 우월성이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봤어요. 그러다가 이 뒤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외국인 보호가 너무 심각해져요. 이거 너무 심해져요. 진짜 외국인 보호 우리나라처럼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행정절차법에서 엄청나게 보장해 주거든요. 외국인은 절차 거의 보장 없습니다. 이번에 그 세사서 채운 거 보세요. 자,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기하, 공무원의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플러스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이다. 이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 그래서 직계 해제 처분이 실제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밖의 처분이죠. 징계는 파면, 해임, 감봉, 정직, 견책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무원 징계 밖의 처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참공투신이에요. 참공투신, 참여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그 다음에 권익보호. 그래서 참공투신권, 참공투신권 무협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금방 머리에 들어갔는데 참공이 이제 가지고 있는 투신권이라는 이제 권법 이름인데 참공투신법이에요. 이것에 비춰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배제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거가 아니고 앞에 있는 등 플러스 관계 개념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개념. 그래서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고 곤란하다고 인정된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더해졌다는 거예요. 경우에만 이 말은 더해졌다. 성질상 여기서 비처분은 요 처분. 그 다음에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 공무원 관련 법령에 관한 처분, 인사 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 이런 거에만 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 그랬는데요. 자, 이 직계해제 처분은요 왜 그러냐면 행정작용의 성질상 반드시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판례가. 그러면 이 성질이 어떤 성질이기 때문에 그러냐 할때는요 징계 있죠. 징계는 무조건 있잖아요. 거쳐야 돼요. 징계는 종국적 징벌적 제재로서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협사청 무조건 거쳐야 돼요. 그런데 요 직계해제는요 징계와 달리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여서 그 절차법이 적용되는 징계보다는 밑에 있다. 성질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명확한 사실의 적시가 요구되는 있잖아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 줍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 줘요. 그 다음에 그 직권 면직하고 이 기계 해지하고 다른 점이 직권 면직은 절차적 보장이 강화돼서 이건 무조건 절차법으로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직권 면직보다 더 밑에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징계와 직권 면직이 절차법이 적용되는 한계선에 있는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성질상 그 밑에 있는 처분은 굳이 절차법을 적용할 이유가 없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반드시 절차적 보장이 필요한 징계나 직권 면직에는 미치지 못하는 처분이면서 처분 사유 설명서를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되니까 요거 교부만으로도 충분한 절차적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는 객관식으로 해서 여러분 외우셔야 하는데, 아니면, 어차피 사례용 나올 때도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사난을 겪어요. 교사난을. 요즘에 이제, 교사를 안 하려고 하니까 교사난을 겪는데, 승전보를 이제 전해주면 직출행한다. 이제 직접 출행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교장 승진 재처분, 교사. 그 다음에 사는 사관학교 입학 불합격 처분. 그 다음에 난은 난민 인정 심사 여부 해부 결정. 교사난, 그 다음에 승전보, 승진 임용 재처분, 그 다음에 전역 처분, 그 다음에 군인사보호법상 보직해임 처분, 승전보를 이제 받게 되면 직출행한다. 금방 했죠. 직해제 처분, 그 다음에 출국명령, 그 다음에 행정 6급으로서의 승진 임용 재처분, 이렇게 직출행 이렇게 오세요. 교사난, 승전보, 직출행했다. 딱 이렇게 오면 돼. 9개만 외우면 돼. 9개만. 그러면 객관식 다 맞춰요. 이것만 나오라고 하세요. 그냥 이것만 나오면 무조건 맞추실 거예요. 그 다음에 창법 판례 아닌 경우가요. 해양대학교 입학 취소 사건은요. 이거는 아니라고 그래요. 아까 분명히 사관학교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해양대학교는 아닙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유 제시 하자 풀이에 들어갔을 때는요. 처분의 종류를 나눕니다. 이미 저번 시간에 이거 했습니다. 수익적 처분의 거부 처분하고 침익적 자기 처분을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수익적 처분의 거부 처분 시에 자, 신청서에 없는 사유는 반드시 적용 법 규정을 적시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당근상제? 아니.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수익적 처분의 기본적 토대에 대한 것은 또 거부 처분 사유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기본적 토대죠. 신청 사유의 기본적 토대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안 된다. 그거를 개발 구역으로 못 바꾸는데 왜 못 바꾸냐? 그게 문제인 것이지. 이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안 된다고 했어요. 수익적 처분의 거부 처분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특이급으로 출제됩니다. 그다음에 사전 통제 하자 풀이는 의무를 부과하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특히 권익을 제한 처분에 거부 처분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관한 건데 사전 통제가 필요한지 여기도 빈출 문제입니다. 이것도요. 매번 이렇게 빈출 문제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계정의 생략 사유냐. 이거 이미 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자, 처벌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무슨 얘기냐? 재판은 뭐예요? 객관적으로 증명됐다 하는 거죠, 이건요. 특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법원의 재판은 이게 증명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게 기속행위죠. 행정청이 반드시 한다. 그 다음에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은 전체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수식이 없으면 전체 사실이죠. 그 다음에 수식가 있을 때는 일부 사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이거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뭐냐? 그랬더니 그 경우를 판례가 의견 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 말한다. 그렇다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되고 여기서 사실이 증명돼야 되는데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반드시 일정한 처분해야 되는데 의견 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 이건 결정 재량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이거는 선택 재량 이런 경우에 예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판단하려면 기속행위와 재량이 나누기가 선행돼야 되겠죠. 결국은 기속행위와 재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조금 이따 이제 볼 처분서 교부하지 않느냐는 하자.
이 처분서 교부가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이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아닙니다. 절차상 하자는 아까 얘기했죠. 이업사청이라고. 이업사청이 절차상 하자 다예요. 그럼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건 절차상 하자가 아닙니다. 절차법상에. 그래서 이거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판례가 얘기합니다. 이거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판례가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 그 이유는 절차상 하자라서가 아니라 절차상 하자는 절차법에 규정된 법규정 위반이어서 절차상 하자라 그러는 거예요. 절차상 하자는 절차법에 규정된 법규정 위반을 절차상 하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은 내용이죠. 내용이라서 중대한 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인 이 처분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하자는 절차상 하자의 일종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24조 위반은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서 당연 무효가 됩니다. 더군다나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이라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하자, 이제 이거 오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내용의 하자에서는 가장 먼저 적용되는 법 규정이 있느냐가 문제되죠. 근데 적용되는 법 규정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는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죠. 법령 보충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적용 법 규정이 됩니다.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적용 법 규정이 돼요. 그럼 상위 법령과 결합하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도대체 뭘까?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적용 법 규정이 현재 적용되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현재 적용 안 되는 건 바로 이혼법률의 소급표 문제입니다. 이혼법률의 소급표는 딴 거 아닙니다. 이게 장래 폐지요라서 그래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이 장래적으로 효력이 상실해요. 이혼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요. 그럼 이혼결정을 이끌어낸 그 사건은 안 되잖아요. 이혼결정을 이끌어낸 그 사건은 그 이혼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적용된 법이잖아요. 근데 그 법은 이혼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 상실하니까 효력 상실을 안 하고 있죠.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40조 2항을 봐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40조 2항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졌어요. 법문과 단서가 아니라 한 문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뭘로 볼 거냐? 그래서 그 본문을 그 한 문장으로 된 걸 원칙으로 볼 거냐? 한 문장으로 된 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랬더니 이거는 장래 폐지요가 원칙이다. 이 한 문장이. 우리 판례가 정확합니다. 판례는 문헌 그대로 가요. 지금 문헌으로 이미 적혀진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예외는 없잖아. 단서 규정이. 원칙과 예외. 단서 규정이 없네? 그래? 그럼 해석으로 할게. 그래서 해석으로. 그 해석으로 소급표를 인정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당해사건, 그 다음에 병행사건, 그 다음에 동종사건, 그 다음에 일반사건. 일반사건의 경우에는 확정성이 이제 발생하면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소급표를 해석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인정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적용 법 규정이 이제 문제되지 않아요. 다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처분의 나누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입니다. 판례,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처분이 기속행위 재량인지 여부는 당해 처분에 근거가 된 법규의 체, 형, 금은원,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에 주된 목, 특,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 유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다. 모고판하여야 한다. 자, 체, 형, 금은원, 목, 특, 성유, 모고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이 이걸 이제 우리 그 학생들이 이제 잘 모르시던데,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했더니요, 모두 고려해야 되나 봐. 그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단계 구조예요. 법학은 언제나. 그래서 그 성결 문제에서도 우리 단계 구조 배웠어요. 처분의 전부. 존재 여부에서 존재가 된다면 처분의 효력 유무로 가서 무효 유효하고, 그럼 유효에 가서 처분의 이법 여부, 이렇게 단계적으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적으로 갑니다. 체형 금문원, 그 다음에 이제 모두 고려해 판단하니까 금문원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두 고려해 판단하고 있으니까 사안포섭의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의외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시점이 여기서요. 여기 사안포섭 여기서 봐요. 여러분들 그 기속재량의 사안포섭 정말 잘한 분을 별로 못 봤단 말이죠. 그래서 논리에 의해 진행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논리의 단계 이론입니다. 여기 단계 이론. 그래서 첫 번째, 체제 형식 금문론부터 시작합니다. 답안 포섭을. 그러면 이 체제는요, 공사법 이원 체제를 의미해요. 따라서 공법이어야 돼요. 공사법 이원 체제의 특징이 뭐냐면, 공법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절대로 사법 원리로 그걸 해결할 수 없고, 사법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절대로 공법 원리로 해결 못해. 이런 뜻이에요. 근데 둘 다 오가려면
반드시 준용 규정이 있거나 유추 해석을 통한 적용이 가능해야 돼.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게 행정법 교과서 맨 앞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공법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형식은 뭐냐면 체제 형식. 형식은요, 성문법, 불문법을 가리켜요. 근데 이 불문법은 위적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일 수는 있어도 처분의 근거법으로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성문법, 즉 성문공법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러니까 공법이면서 성문법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2000개의 성문법이 있잖아요, 법률로. 그 다음에 그 문헌이란 처분은 근거가 된 문헌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 문헌의 주어가 처분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렇게 진행되는 처분청이라면 이 문헌이 분명하고, 만약 국민,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라면 문헌이 불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딴 거 아니죠. 행위 주체. 처분의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문헌이 불분명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국민은, 즉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는 법조문이에요. 그때는 국민이 행위 주체로 나오잖아요. 행위 주체로. 따라서 처분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으로 가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행위 주체로 나오기 때문에 기속인이 재량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이 행위 주체로 나와서 국민한테 너 뭐뭐 해야 한다 그러면 그걸 기속행위를 하질 않아요. 기속 의무라 그래요, 그걸. 국민 측에 발생되는 기속 의무라 그래요. 자, 이래서 처분의 개별적 성질 여러분들 배우셨습니다. 자, 빨리빨리 하더라도 알아듣고 잘 따라오세요. 자, 명령적 행위, 그 다음에 또 형성적 행위,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개별적 성질을. 그럼 명령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고, 형성적 행위는 재량행위예요. 그런데 문제는 형성적 행위 중에 인가 대리 있죠. 형성적 행위는 특허, 인가, 대리 3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3개 중에 3분의 1인 특허는 재량행위고, 나머지 3분의 2 인가와 대리는요, 아까 목특성이 했죠. 자, 이거 체형 근무는 여기 목특성이, 이 목특, 여기에 있는 이 특성까지 가야 돼요. 특성까지 가야 비로소 평가가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이미 우리 알다시피 사실행위에다가 법조효과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실행위는 있는 사실이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속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성유, 유형은요, 유형은 침익적, 수익적을 유형이라 그래요. 침익적 처분, 수익적 처분 할 때 그걸 유형이라 그래요. 침익적이면 기속행위고 수익적이면 재량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처분의 개별적 유형과 성질, 즉 성유로도 점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처분이 행해진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목특까지 가서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주된 목적을 고려하게 되면요, 대부분 재량행위가 되어버려요. 왜? 이 각 개별법 1조를 가면 공익을 고려하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형성적 행위 중에, 자, 인가와 대리는 비록 형성적 행위여서 마치 재량행위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그 처분의 특성 때문에 다른 의미가 돼요. 예컨대 인가는 보충적 성격 때문에 기본행위가 다 갖춰져 있어요. 반드시 인가를 해야 돼요. 뭐 기속행위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수용재결 있죠. 수용재결로 대표되는 강학상 대리는 수용재결, 자, 남의 땅 뺏는 처분이에요. 국민의 땅을 뺏는 처분이에요. 물론 정당한 보상을 해주긴 하지만 그 특성이 공익사업이잖아요. 공익사업은 사업인데 국민의 땅을 뺏는 사업, 이런 뜻이에요. 공익사업이라서 그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을 해줘요. 그럼 사업인정이라고 그래요. 사업인정을 받은 것에 대한 재결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죠? 사업인정을 한 것에 대한 재결 특성이 있어요. 즉 국민의 땅을 뺏고 뺏은 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 지급해. 근데 여기에 땅을 뺏는 판단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판단에 공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자, 특성이에요. 특성. 공익성이라는 걸 따진다. 근데 공익성이 재량행위에서 말하는 공익성이 아니에요. 수용을 하기 위한 성질로서의 공익성이에요. 그러니 국민의 땅을 뺏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속행위인 경우의 문제풀이. 기속행위는 법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법정의 효력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근데 법정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법정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면요, 이걸 뭐라 하냐? 사실혼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혼인인데 재량행위도 사실에 있고 기속행위 사실혼이 있는데 기속행위의 사실혼인은요 그 즉시 위법하게 됩니다. 재량행위의 사실혼인은 재량의 남용이 됩니다. 조금 다릅니다. 문제는 당해 처분이 법정의 요건을 갖췄음에도 반드시 법정의 효과를 발생시키면 그 발생된 효과로 인하여 그 법률을 제정한 목적 자체를 훼손하거나 형해화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당해 처분이 법정의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속행위니까 법정의 효과를 발생시켜요. 그렇게 된다면 그 발생된 효과로 인하여 그 법률을 제정한 목적 제1조거든요. 그 법률을 제정한 목적 자체를 훼손하거나 형해화시켜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처분을 통한 법률 자신의 자살적 행위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왜 나왔냐면요. 이거는 자 바이마르의 민주적 선거제 아래에서 국민들의 민주적 선택의 결과로 나치당이 출현했어요. 출현했는데 결국 나치당을 출현시킨 민주적 질서 자체를 나치당이 말살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신을 민주적으로 출산해주는 민주주의를 오히려 살해했단 말이죠. 즉 어떤 처분을 법에서 하라는 대로 기속행위로 처분해줬더니 그 법률을 만든 주된 목적인 1조를 살해하더라. 즉 자살적 처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아무리 법이 보장하는 것이라도 그 결과가 오히려 그 보장하는 법을 거꾸로 쳐서 없애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인다면 법정의 효과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기속 영역에서 법정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법정의 효과 발생을 거부하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개념이 이게요. 그러니 이것은 재량처분에서의 공익이 아니죠. 그래서 판례는 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판단의 요소로 사용하는 영역을 기속재량행위라고 그래요. 이건 재량행위가 아니에요. 기속재량행위는요, 기속행위 영역에 있는 재량행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 진짜 많죠. 그래서 건축법 제11조 제4항은 요거는 재량행위예요. 그냥 이제 11조 있어요. 건축법 11조 있어요. 기속재량행위. 한번 볼게요. 건축법의 구조. 요거는 지워버렸어요. 요거는 재량행위. 요거는 재량행위. 기속재량이 아니고 이거 두 개 그 비교되는 개념으로 건축법 제11조 제4항이 있다 이렇게. 기속재량은 이거는요 11조의 문제고 이건 11조 1항의 문제고 11조 이건 4항이죠. 4항하고 1항은 여기는 기속재량 이거는 재량행위. 자 됐죠? 그 다음에 건축법 구조는 이제 건축법 제11조를 한번 봐볼게요. 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이게 주어예요. 주어.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를 받아야 한다. 기속 의무예요. 다만 이렇게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도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게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먼저 주어를 보자고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축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가 불분명하죠. 주어가 처분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어디로 가죠? 당해행위 개별적 성질을 보죠. 이것을 우리는 학습의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강학상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는. 따라서 강학상 허가는 무슨 행위? 명령적 행위죠. 그 다음에 명령적 행위는 그 성질성 뭐라고요? 기속행위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면 충분해요. 변시 답안 작성은 이 정도가 맞아요. 이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건축을 반드시 허가하면 건축법이 기대하는 효과를 형해화시킬 수 있어요. 그 기대하는 효과는 건축법 제1조에 있어요. 자, 1조.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서, 뭐 하기 위한 거냐면, 이게 뭐 하게 하냐면요, 얘들이. 자,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킨다. 이건 수단. 이거는요, 이거는 중간 목적. 그 다음에 공공증지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전국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행정법에는요, 이 수단이 있고 중간 목적이 있고 전국 목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행정법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뭐뭐 하여,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행정법 법조문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바지 공공복리 증진의 이바지 종국 목적이죠. 이 종국 목적인 이바지하는 공공복리 중에 뭐가 있냐? 이 건축법과 관련해서는 민법이 말하는 상린선의 확보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민법의 상린관계 아시죠? 그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물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집 이런 것들이 상린관계예요. 그래서 상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이격거리가 있어요. 건축물 간에 이격거리가 있는데 동서 이격거리는 없어요. 남부 이격거리만 있어요. 우리나라는 동서 이격거리까지 하면 인구 밀도상으로 집을 못 지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해가 이렇게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길게 하니까 남북 이격거리가 있어요. 그 채광권 때문에. 일조권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상린이 뭐냐?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만들어가는 건전한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가 상린성의 확보에서의 말하는 상린성이에요. 즉, 상린관계의 조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상린관계의 대표적 훼손이 뭐냐면요. 건축법에서 보건상위해예요. 보건상위해. 공동체를 파괴해요. 보건상위해가. 그것을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고 하여 건축허가의 거부로 나타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거요. 관정, 유일한 관정의 폐쇄. 거기는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를 받아주면 유일한 관정이 폐쇄된다. 그 동네에서 이 물 길어가지고 서로 밥 해 먹을 때 써먹는 물, 그걸 이제 관정이 폐쇄돼요. 즉, 우물이 메꾸어져 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돌로 우물을 메꿔요. 그리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4km, 심지어 10km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동네의 우물에 가서 물을 퍼야 돼요. 샘물을. 그게 문제가 돼요. 반면에 건축법에는 재량행위도 있어요. 이거 앞에 이건 뭐라고요? 기속재량이 있어요. 기속재량. 그럼 기속재량과 다른 재량행위도 있어요. 자, 그거는 문헌이 분명하여 재량해야 돼요. 그렇죠? 오히려 문헌이 불분명하면 기속행위가 되죠. 강학상 허가는 문헌이 불분명하면 기속행위가 돼버려요. 성질적으로 명령적 행위 때문에. 그래서 기속행위를 재량행위로 그 성질을 바꾸려면 반드시 분명하게 엄명을 해야 돼요. 법률 규정으로. 자, 그래서 건축법 제11조 제4항을 보면, 자, 주어가 허가권자예요. 주어가 허가권자. 자,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 블라블라블라, 여기서까지 확인해야 되고, 이건 볼 필요가 없고요. 다만, 자,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1항에 따른 건축을 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지는 거, 지금 보여지는 거지. 이 글이. 그죠? 건축허가는 하고자 하는 때, 그 다음에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음 각구가 이제 이게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이제 모르면 이제 골치 아파지죠.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부적합. 자, 그러면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먼저 주어를 한번 보자고요. 허가권자는이에요, 주어가. 따라서 이제 수로 하여야 한다, 기속행위, 할 수 있다, 재량행위.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명백한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체형 근문할 때 문헌이 불분명하지 않고 분명하게 재량행위예요. 여기서 다음 각호의 사유는 건축허가 요건이 아닙니다. 이거 요건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지 않아요. 여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거는 건축허가 요건이 아니에요. 건축허가 요건은 11조 1항에만 있어요. 11조 1항에만 있어요. 자, 그래서 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라는 법문 규정은 건축허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기속행위라면 건축허가를 하야 함에도 건축허가 단계에서, 즉 효과 발생 단계에서 그 건축허가의 발령을 거절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건요. 이거 요소가 되는 거예요. 뭐가? 다음 각구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건요. 발령 거절 요소라고요. 이거를 금지 해제 요건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들 중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판례는 그런 말 몰라요. 그럼 그 요소가 뭐냐?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돼요. 이 항은 뭐 안 보셔도 되고.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해보면요. 이런 경우가 아님에도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건축허가를 거부하면 건축허가 처분에 직접 상대방 무엇을 주장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기 위에. 자, 이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해. 근데 사실은 적합했어요. 사실은 적합했는데 부적합하다고 지금 처분권자가 판단하면서 내려버리면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은 무엇을 주장해내냐? 바로 재량 처분의 남용을 주장해. 이게 판례예요, 판례. 판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판례를 이해 못하는 평석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니까요. 왜 기속인데 이렇게 나오냐고.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요. 띄엄띄엄 공부하는 거예요. 이 평석들이. 주장하는데 그 남용 사유가 뭐냐면요. 그 남용 사유가 타사고래예요. 타사고래요. 이게 타사고래예요. 자, 두 번째, 판례가 인정하는 재량행위가 있어요. 또 무슨 얘기냐? 강학상 허가인 기속행위에서 강학상 허가로서 기속행위일지라도 이거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의제오를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강학상 허가는 재량행위로 넘어가 버려요. 이것도 굉장히 골 때린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이건 저기서 안 나와요. 기록행위에서 안 나와요. 기록행위에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례형으로 내는 문제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면 이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죠. 집중력 문제에서 출발한 거죠, 이거요. 판례는 실체 집중 부증서를 취함으로 강학상 허가 요건, 그 다음에 의제되는 처분의 요건을 심사가 같이 이루어져요. 의제되는 처분 요건의 공익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재량행위가 돼버린 겁니다, 이거. 자, 그 이유를 여기 나오죠. 건축법에서, 자, 판례가요, 판례. 건축법에서 인허가 제도를 둔 취지가 뭐냐, 지금, 실체 집중 부증서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판례가. 자, 인허가 의제사항과 관련하여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다음 비용 시간을 절감하는 이거 창절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 심사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창절비 일심배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창절비 일심배 이렇게 둥자리 외우시면 돼요. 여기서 창구 단일화가 뭐죠? 주체가 뭐예요? 조직권한 집중설, 그 다음에 절차 간소화, 이거 절차. 그 다음에 비용과 시간 절감, 이것도 절차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주체와 주체, 그 다음에 절차와 절차, 그 다음에 형식과 형식, 그 다음에 내용과 내용. 그러면 이제 집중요라는 것은 이거 안 해도 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처분서에 얘 이름만 쓰면 돼. 그 다음에 이업사청 안 거쳐도 돼. 그 다음에 이 문서는 이쪽에 문서 하나만 나오면 돼. 이게 바로 창절비의 결론이에요. 근데 창구 단위라 절차 간소와 비용 시간 절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용은. 따라서 이 내용을 요건이라 그러는데 이 요건을 심사할 때 의제요를 받는 요쪽의 내용도 같이 심사해야 돼. 이게 실체 집중 부정설이에요. 근데 이 요건이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는 기속행위인데 그럼 이게 하나 더 붙여서 이리 오잖아요. 재량행위가 돼버립니다. 판례에 하면. 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량처분의 이법사유를 한번 볼게요. 재량처분 이법사유. 자, 재량처분의 이법사유는 자, 재량처분 요건과 재량처분 효과가 있죠. 그러면 재량처분 요건 안에는 이제 남용사유가 이제 존재하는데 사실오인으로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재량처분의 이제 그 결정재량 있죠. 결정재량의 남용사유는 타사고려 및 적정형량원칙 위반이 결정재량의 남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비신신부, 그래서 목사비평, 부타질서의 비평부, 이건 선택재량의 남용이 돼요. 됐죠? 이것도 머릿속에 들어가실 수 있죠. 그 외에 목적 입에, 그 다음에 재량의 불행사, 재량의 영으로 수축되었음에도 재량의 형사,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목사 비평, 부타 재수로 암기합니다. 목사가 비평하면 부타가 재수 없어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 목적 입의 사실오인, 비평부, 비리원칙, 평등원칙, 부당교부금전칙, 그 다음에 타재수, 타사고려 및 적정형량원칙 위반, 재량의 불행사, 재량의 영으로 수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량의 행사. 이런데 이 숫자라는 거 이쪽은 우리 판례가 아예 아직 영원히 인정을 안 합니다. 나머지는 다 인정합니다. 재량의 불행사도 원래 인정 안 했다가 유승준 판례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문제풀이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첫 번째 땡땡의 법적 성질로 해가지고 이 법적 성질을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법성을 판단하는 법적 성질은요, 기속행위다 혹은 재량행위다. 이게 법적 성질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 법적 성질을 기속행위, 재량행위를 나누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있어야 돼요?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것을 먼저 검토를 해야 돼요. 대상적격을 검토해야 비로소 기속행위다, 재량행위다를 검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 성질로는 이거 두 개 검토하잖아요. 그래서 목차 2번으로. 자, 판례, 판례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요, 이거요. 이거,
체형 금문은 목특성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행공특법권익위 국권직관. 그 다음에 관행실법태. 이 두 개가 있죠. 그다음에 처분이 위법하냐? 위법하다는 것은 주절형의 위법은 엿보이지 주체 절차 형식이죠. 주체 절차 형식의 위법은 엿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땡땡 처분의 내용상 위법과 관련하여 땡땡 처분에 내용상 위법 이렇게 나오면요, 아까 재량이라고 했잖아요. 재량이. 그러면 반드시 행정법 27조 꼭 써줘야 됩니다. 27조 일탈과 남용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취소를 제기를 안 했어. 취소를 제기하면 반드시 이걸 써줘야 돼요. 취소를 제기해서 지금 권리를 구제받고자 한다면 행정법 27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소송 제기 안 했어요. 과거에는 쓸 말이 없어가지고 27조 썼거든요. 지금은요, 행정기본법 15조인가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건축허가 문제인데요. 요거는 건축 허가를 주면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가 나와버려요. 근데 여기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있어요. 개발 행위 구역에서 행위 제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 설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벌채 분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런 것들 할 때, 그 다음에 또는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축 및 용도 변경할 수 없다, 공작물에 설치할 수 없다, 형질 변경할 수 없다, 벌채할 수 없다, 토지 분할할 수 없다, 물건 쌓아두는 적재행위라고 그러죠. 적재행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국토행위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른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도 할 수 없다. 도시군 계획 사업 이거는 이제 하려면은 그린벨트 해제하고 하는 사업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 원칙적 행위 금지라 그래요. 그러나 이제 단서에 보면요, 다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주어, 하려는 자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주어죠, 주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분명해요. 기속재량이 불분명. 서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예의적 허가죠.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가를 받아서 행위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강학상 예외적 승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왜? 원칙적 금지되는 사유가 그 공익이, 사회적 유해성 때문에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이게 기속이냐, 재량이냐를 이제 따져야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야 사안포섭이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 사건에서 위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떤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주장. 두 번째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해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주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재건축을 해야 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 기속행위일지라도, 이거 기속행위라고 만약 치더라도 설마 이거에 중대한 공식상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죠. 특히 허가가 이 의제를 수반한다면 재량에 대해서 공익을 고려해 건축허가 처분을 거부할 수조차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제한서 이해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의제를 수반하는 경우 어디까지 심사가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효가 미치면 심사가 생략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판례가 실체 집중 부정설, 즉 실체에는 집중과 미치지 않은 심사가 생략되지 않으므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해 사유를 들어, 즉 의제되는 허가 요건을 미충 조항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가 있지요. 거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중대한 공익상 필요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 면허 취소 있죠. 이게 부당교부 금지가 되지 않으려면요, 원칙.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또는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요, 이거. 근데 문제는 외형상 하나의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 있거나 그 다음에 일부 특정, 가일특. 이 가일특이 된다면 그 일부만은 취소 가능하고 그 일부 취소는 당해 취소 처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겨요. 원칙은 운전면허에 관련된 처분은 각각 해야 돼요. 운전면허에 관련된 처분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오히려 예외적으로 취소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대한 게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취소 사유 자체가 혹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은 뭐냐? 오로지 음주운전이에요. 운전 파트, 여기 운전면허 파트에서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거는 오로지 음주운전 사건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취소 사유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 그다음에 취소 사유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게 취소 사유예요. 그 사람이 술 마셨어 이럴 때. 그러면 음주운전한 동일인이 여러 운전면허를 종별로 소지하는 경우를 가리키겠죠. 그게 살해형이에요. 이게 충분히 살해형을 이제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데 음주운전도 아닌데 운전면허 전부 취소가 나온다거나 나의 음주운전이 아닌데 타인의 차인이 아니고 타인의 운전면허 취소하는 건 부당기록 금지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차량의 남용 여부 판단의 구조로 자비신 신분은 행정기본법을 제시하면서 풀면 돼요. 그 다음에 사실오인 타사고려의 적정영향 원칙 2배 사유는 큰 틀에서 목사평 부타재수 전체를 남용사유로 제시하고 사안포수로 들어가 전체적에서 어떤 남용사가 있는지 아니 어떤 남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주면 된다고 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서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 기본적인 것들은 다 전달했기 때문에 좀 후두두둑 나가더라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 그럼 하겠습니다.